도시와 지구를 구하는 탄소 중립 기후위기 비대면 프로그램 클래스 B 오늘 4강이에요. 오늘 마지막 강입니다. 원래 저희가 5번의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하고 만나는 것은 마지막이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이 진행했던 미션이나 내용들을 전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에 교육실에 전시를 해놓으면 직접 오셔서 관람도 하시고 여기 작은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 코너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프로그램은 저희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대전환경운동연합 이렇게 4개의 기관이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4개의 미션이 나왔습니다. 쓰레기 다이어리, 그 다음에 쓰레기 해고하는 거, 그다음 업사이클링, 그리고 용기내라고 해서 용기내는 용기에 담아서 가져오는, 여기 지금 앞에 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김밥이에요. 김밥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온 거 인증해주는 거. 이 김밥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고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네대 넓게 펼쳐놓고 있잖아요. 그 그거 같은 거 용기에 담아서 계산해온 거나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개의 미션을 수행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분한테 선물을 드릴 겁니다. 여기 선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 보여주시면 좋은데 일상 속 실천 5종 세트라고 해서 치약, 칫솔, 그 다음에 손수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5가지 비누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드릴 건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환경연합에 코너도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와서 관람도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저희가 나중에 우편으로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그러면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쓰레기를 줄이는 거 운동하고 소비랑 연계를 하는 일을 직접 하시는 분입니다. 알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알맹이만 사자 뭐 그런 뜻으로 만드는 거고요. 아까 오늘 드린 미션이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알맹이들 왜 따로 담아서 사가야 되는지, 뭐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우리 양용규 대표님 강의 박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알맹 상점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양내교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쓰레기의 문제점과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쓰레기 문제점을 알맹 상점이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고 또 개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딱 지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은 성장과 수익을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지구에 있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고요. 개인들은 소비 욕구 그리고 그런 걸 더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들도 수많은 소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동식물들은 아파하고 죽어가고 그리고 지구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가 힘들어하는 상황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바라보고 있었던 거는 매일마다 쏟아지는 쓰레기인데요. 우리가 이만큼의 쓰레기든 엄청 많은 쓰레기든 버리게 되면 아침이 되면 깨끗하게 치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쓰레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진 속에 보이는 쓰레기를 보시면은 다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재활용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분리배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잘하고 있고 세계 2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만 할 뿐 제대로 재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점인 거예요. 여기 그래프에는 재활용이 49%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왔지만 실제로 선별장에서는 20% 미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쓰레기들이 왜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플라스틱은 다들 아시죠? 500년 동안 분해가 되지 않고 비닐은 100년 동안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100년 뒤에 분해되느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과학자들도 의견이 되게 분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비닐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태어나서 쓴 비닐이 내가 죽어서도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들이 자연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썩지 않는 쓰레기들이 요즘에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
알맹상점이 주목한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순환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플라스틱 악순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잘게 부서지거나 그대로 모양을 띠고 강이나 바다나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나 거기에 살고 있는 토양에 있는 식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오염이 되면서 결국에 사람이 먹게 되는데요. 이 쓰레기들 또 누가 만들어내나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건 유일한 게 동물이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이 플라스틱 악순환을 끊고 이제 자원순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원순환 하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으로 인해서 바닷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 섬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인간들한테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쓰레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운동가들 해야 될 일이고 정부가 나서야 되고 기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정부나 기업이나 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개개인들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어서 정부도 운영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의 실천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 알맹상점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에게는 어려운 환경 실천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거를 좀 더 가치 있는 실천이다. 개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리고 싶어서 이제 알맹상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원시장에서 저희 알맹은 알맹상점으로 못을 띈 게 아니라 알맹이란 모임으로 시민 모임으로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활동했던 거는 망원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비닐봉지를 줄이고 거기서 사용되는 일회용기를 다용으로 바꿔보자라는 시민 자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비닐봉지를 단순히 장바구니 제작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집집에 잠자고 있는 장바구니를 재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장바구니 기부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많이 받은 장바구니들을 망원시장에 있는 상인분들 대상으로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캠페인이라는 단어 되게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거창한 캠페인이 아니라요. 생활 속에서 내가 장 보러 갔을 때 상인분들을 만나서 비닐 대신 이렇게 장바구니 쓰는 거를 권하자라고 저희가 이렇게 독려하는 형식으로 했었었고요. 이런 캠페인은 상인분들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서 이용하신 소비자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인분들은 2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장바구니를 드렸었고 소비자분들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캠페인을 열면서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이시는 생강 이렇게 쭉쭉 보이시죠? 이런 포장되어 있지 않는 알맹이, 제철, 과일이나 채소들을 저희가 나눠드렸어요. 장바구니 이용하신 분들에 한해서요. 그래서 장바구니 이용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왜 장바구니 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장바구니 기부받은 것들을 무료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거는 이렇게 시청자들이 보니까 시장에서 식자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껍데기 없이 알맹이만 살 수 있지만 생활에서 꼭 필요한 공산품들, 세제, 화장품 이런 물건들은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우리 활동가들을 위한 무인 세제 소분샵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모습이 사실은 알맹상점의 시초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소하게 저희가 플라스틱을 줄이고 비닐을 줄일 수 있는 생활용품을 판매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시민분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늘 이제 바랬던 거는 해외 이제 리필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곡물부터 시작해서 화장품이나 세제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는 게 저희가 너무 안타까웠고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알맹에서 활동하는 10명의 활동가들 중에서 3명이 이제 손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내 최초로 리필스테이션 운영해보자 해서 손을 든 사람이 바로 은님, 근자님, 그리고 저, 레교 이렇게 손을 들게 되어서 알맹상점,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마음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알맹상점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저희 알맹상점은 크게 4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맹이만 구입하는 리필 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리필 스테이션만 딱 보셔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용기들을 줄일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거를 처음 했을 때 저희가 작년 6월에 오픈했었는데 작년 6월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다들 플라스틱 줄이는 거에 대해서 그걸 왜 줄이지? 환경을 위한 건 알지만 내가 불편하잖아 하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런 화장품을 벌크로 받고자 제조사한테 연락을 했을 때 제조사 입장에서도 위생이 먼저지 플라스틱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벌크 제품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모습이에요. 정말 5리터도 겨우겨우 받아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1년이 안 된 시점에서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를 이제 제조회사들이 알다 보니까 많은 제조회사에서 이렇게 지금은 입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자리가 좀 부족해서 못 들어올 정도로 많은 곳에서 지금 입점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고객분들이 가지고 오신 모습인데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환경 실천의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왼쪽 사진 보시면 한 10가지 통을 집에서 직접 다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말로는 10개 가져갈 수 있어 하지만 이 통을 씻어서 말려서 내가 이 통에 무엇을 넣을 건지에 대한 곰곰이 본인이 생각을 하고 들고 와야 되고 들고 와서는 또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본인이 넣으셔야 돼요. 그럼 1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굉장히 저희는 느린 가격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넘게 이렇게 힘들게 받은 것들을 본인은 굉장히 뿌듯해하시면서 사가세요. 왜냐? 나는 10개의 플라스틱을 줄였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환경운동가가 꼭 하는 일이 아니라 개인들도 이렇게 환경을 위한 실천이 이렇게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알맹 커뮤니티 회수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 알맹 상점의 가장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체 활동으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활동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거를 생활 속 교육으로 저희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가운데 사진처럼 교육이란 게 꼭 지금처럼 줌을 통해서 앉아서 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 형식으로 서서라도 간단하게 정보를 얻는 것도 저희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이 어떻게 자원화되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상점 내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즘 많이 알고 계시죠? 그 페트병에 있는 병뚜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선별장 가면 다 누락이 돼서 쓰레기가 되는 재활용 원료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 색깔별로 저희가 분류를 해가지고 플라스틱 방앗간에 보내서 이렇게 치약자개 물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약자개는 저희가 판매하지 않고요. 저희 위에 보시면 쿠폰이 보이실 텐데 저 쿠폰에 12개를 다 모으면은 그 12개 모은 분들한테 선물로 증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를 과연 누가 많이 모을까? 왜냐하면 이런 쓰레기를 가져오는 게 단순한 쓰레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씻어서 말려서 펼쳐서 이런 좀 번거로움이 많이 들어가는 자원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하실까라는 저희도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쓰레기 양도 엄청 많이 모이고 있어요. 제가 뒷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종이팩 요즘에 점점 많이 알고 계시죠? 종이팩이 굉장히 좋은 천연 펄프고 이게 화장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재활용률이 지금 현재로 20% 미만이에요. 근데 화장지를 만드는 원료가 원래는 나무잖아요. 근데 이런 우유팩으로 화장지를 만들게 되면 그런 산림 보호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처음에 상점 오픈하고 계속 알려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우유팩은 폐지 아니에요? 아니면 우유팩이 화장지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정보를 드리면서 우유팩을 달리 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우유팩이 엄청 많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저는 자원순환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커피가루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지만 이게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야 되는 쓰레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개개인들이 잘 말려서 저희 상점에 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이 커피가루를 다 모아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 보내고 있어요. 여기가 무엇을 만드냐면 커피 화분이나 연필을 만듭니다. 그럼 이 커피가루를 보내서 저희는 커피 화분이나 연필을 다시 저희는 납품을 받아요. 납품을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이 화분을 사가서 이제 잘 키우다가 분갈이를 할 때 땅에는 이게 분갈이를 해야 되겠죠? 근데 분갈이를 할 때 이 화분을 땅에 그대로 묻으면 얘는 생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이클이 도는 느낌이 드시죠? 쓰레기가 자원으로 되고 물건이 됐는데 이 물건을 샀다가 내가 다 썼을 땐 자연이 되돌아가는 이 자원 순환의 사이클을 뛸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기업과 이런 물건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새 운동화 끈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 실리콘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작은 플라스틱, 커피가루, 종이팩, 실리콘을 모았던 양이 677kg가 모였고요. 사실 망원동에 있는 이 알맹상점은
굉장히 작아요. 20평에서 25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모았다는 거는 정말 시민분들 자발적인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월 달, 2월 달은 이미 이 양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1월 달에는 250kg가 모였고요. 2월 달도 지금 250kg가 모여서 벌써 500kg가 많은 쓰레기들이 이 쓰레기들 버리지 않고 자원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친환경 제품 입점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물건을 바라보실 때 좀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보시라고,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을 제가 다르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빨대 이외에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쓰레기를 줄이는 곳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이빨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이빨대도 나무로 만들어지고 있죠.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대신할 수 있는 종이라고 오케이, 이거는 아니란 얘기인 거죠. 일회용품에 정당성을 두지 말고 다회용품으로 쓸 수 있어서 내가 쓰레기도 줄이고 단순히 쓰레기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그걸 인해서 자원까지 아낄 수 있는 효과까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점에서는 종이 빨대나 쌀 빨대, 풀 빨대, 그리고 일회용 뭐 바나나 잎으로 만들어진 접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자로부터 무포장인 제품을 받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마트나 가게를 갔을 때 물건을 사려고 딱 보면 정말 불필요한 비닐봉지로 포장되어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위생적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껍데기를 다 벗깁니다.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아예 무포장으로 벌크로 받을 수 있는 제품들만 저희가 입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될 경우는 계속 생산자를 찾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산자들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소비가 많아질수록 불필요한 쓰레기들은 점점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온라인을 하게 되면은 택배 상자에서 나오는 테이프, 그리고 상자, 그 안에 뭐 완충제 등등의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운영을 하지 않고요. 온라인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탄소 배출과 연관해서 되도록이면 중국 제품 말고 뭐 베트남 제품 말고 국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가격적인 부분이랑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현재로는 계속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지만 저희는 이 물건의 순환, 그러니까 재사용의 순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게예요. 그래서 B급 물건도 저희는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층에 저희가 2층에 위치해 있거든요. 1층에 들어온 입구에 바로 물건을 그냥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물물 교환 공유 센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알명 상점에서 해보자 해서 1층에 위치를 했고 지금 현재로 700개 넘는 물건들이 다시 새 주인을 찾아가고 또 주인을 못 찾은 물건들 다시 오고 이렇게 지금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복합 플랫폼 공간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저희가 다양한 어택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브리타 필터 어택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브리타 필터 같은 경우는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전력 정수기라고 해서 전기 없이 쓸 수 있는 정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를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필터의 문제점은 뭐냐면 겉은 플라스틱이고 안에는 활성탄이라는 다른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재활용의 기본 원칙은 비우고 단일 재질로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 쓰레기로 많이 버려지고 있고 브리타 코리아 측도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쓰레기 버리면 플라스틱 어떻게 되나요? 땅에 묻히면 500년 동안 썩지 않고 소각하게 되면 유해 물질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필터를 미국이나 유럽은 회수를 해서 그 플라스틱 통을 재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고 있질 않아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재활용 회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라는 재사용 서명 운동 플러스 필터를 모으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동참을 해주셔서 필터가 한 1,500개 이상 모였고요. 그리고 서명이 13,000명 이상 서명을 해주셔서 브리타 코리아 측에 그걸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브리타 코리아 측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알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곧 만들어서 출시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시민분들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 포장지 어택이라고 해서 화장품 용기,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거는 스킨케어만 있는 게 아니라 샴푸, 린스, 바디워시, 바디로션도 다 화장품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런 용기들이 우리가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잘해서 이렇게 재활용 그 분리 배출함에 넣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90% 이상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90% 이상 재활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활용 어려움이란 등급제를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우리는 화장품 용기를 10% 회수하겠다. 우리는 이걸 회수를 할 테니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빼달라라는 협약을 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알 권리도 충족이 되지 않는 조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맹상점과 녹색연합과 그리고 여성환경연합이랑 같이 해서 지금 서명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저희 알맹상점 인스타 프로필 링크에 오셔서 이렇게 서명해 주시고 지금 용기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캠페인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렇게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거기에 제가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강선란 선생님 질문인데요. 알맹상점에서 취급하는 물품은 몇 가지인가요? 농산물은 전혀 없나요? 벌크 제품의 유통기한 문제나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염려하거나 꺼리는 부분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알맹상점이 벌크류 다 모든 걸 포함해서 한 200여 가지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한 500여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물건의 수는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그 유통기한이나 회전율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래서 처음 시작은 5리터로 시작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피부에 흡수되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2리터, 뭐 1리터 기준을 하고 이제 씻어내는 샴푸류 같은 건 5리터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리터가 이틀 만에 품절이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20리터로 바꾸게 되었고, 현재로는 유통기한 걱정 없이 회전율이 2, 3주 만에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용량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처음에 계획은 해외처럼 모든 걸 껍데기 없이 살 수 있는 거를 구현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망원시장이 근처에 저희가 있어서 만약에 그걸 한다면 망원시장에서 팔지 않는 농산물을 하자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임시 팝업으로 마시는 차 아시죠? 차가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차도 아무리 조금 사도 결국엔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나 향신료 위주로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식품위생법이랑 관련이 있어서 이게 해외처럼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건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우유팩만 가능하냐고 휴지로 전환하는 게 두유 같은 거, 네네. 그다음에 두유 사각팩 이런 것들은 은박으로 좀 쌓여 있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알맹상점에서는 아까 제가 좀 빨리 말한다고 우유팩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유팩 말고도 말씀하신 두유팩 안에 은박지로 된 것도 받고 있어요. 이제 테트라팩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거 두 개는 또 같은 게 아니에요. 딱 눈으로 봐도 틀리게 생겼잖아요. 재활용이 잘 되려면 같은 재질끼리 모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유팩은 당연히 펼쳐서 씻어서 말려서 우유팩끼리 모으셔야 되고요. 테트라팩도 마찬가지로 펼쳐서 씻어서 말려서 테트라팩끼리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은 거를 따로따로 모아서 저희 알맹상점에서 받고 있고 그게 받은 것들 각각이 보내고 있는데요. 그 우유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지로 재탄생을 하고요. 은박지로 된 두유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장실 가면 손 닦는 약간 빳빳한 종이 아시죠? 핸드타월 그걸로 만들어져요. 근데 얘네 둘이가 섞여버리면 화장지 품질이 낮아집니다. 원래 화장지 하얘야 되는데 그 하얀 화장지 막 점들이 생길 수도 있고 좀 뻣뻣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로 한살림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 한살림에서 이걸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한번 한살림이 확인을 해보시고 우유팩 같은 경우는 동네 자치센터에서도 많이 받고 있으니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그쪽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살림도 있고요. 생협에서도 이제 아이쿱 생협이죠. 전국은 잘 모르겠고요. 대전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매장마다 다 하고 있으니까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계신 패널 두 분한테 질문을 좀 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EH 아까 되게 힘들으셨는데 어스아워입니다. 어스아워 지구시계 분께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업체 하신 그 기자회견 하시는 거를 이렇게 글로 정리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거기 읽어보니까 정부가 리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 자격증의 문턱을 낮추어야 된다라는 글을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잘 몰라서 어떤 국가 자격증이 문턱을 높게 만든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화장품은 식약처 관할이라서 거기서 지금 총 이게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 굉장히 까다로워요. 원래 법안 자체가 규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처음에 준비했을 때는 화장품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소분 자체가 아예 되질 않더라고요. 벌크로 받는 것 자체가 2019년도에 알아봤을 때. 그런데 2020년도에 국가 자격증 1회로 화장품 맞춤형 제조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리필도 할 수 있지만 이제 화장품을 이게 믹싱해서 뭐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화장품의 자격증인데요. 이게 있어야지 리필 소분에 대한 허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시험을 준비를 했었고 그 시험이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또 신고를 받아야 돼요. 신고가 돼야지 제조사에서는 완성된 벌크 화장품을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도 아무한테나 이렇게 공급을 안 하더라고요. 위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국가 자격증 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냥 일반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법령 자체도 내용이 너무 많고요. 또 그 관련된 전공자들이 좀 시험을 볼 수 있는 수준과 또 1년에 딱 2번밖에 시험을 보지 않고 그게 없으면 화장품 리필 스테이션 아예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화장품 리필 스테이션 하는 곳이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시험을 많이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다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실 기자회견 할 때는 기업 대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마지막에 넣었던 이유는 이런 게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니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리필 스테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좀 의미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상당히 유익한 내용입니다. 저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만들어 통과해야 이 알맹상점 이거 네. 운영이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운영되는군요. 그럼 되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따셨나 봐요. 정말 1회 때 시험을 네. 잘 보셔가지고 아 네.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천만 다행이시고요. 정말 그거 아니었으면 저희도 알맹상점을 네. 못 만들 뻔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따셔야 된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RS 분. 네, 안녕하세요. 네, 감은 잘 들었습니다. 상점이 처음 시작할 때 매장에 있던 그 상품들의 숫자가 1년도 되기 전에 아주 많은 숫자로 늘어났고 그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숫자도 많이 늘었다고 아까 강연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시민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는지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리고 대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로 웨이스트 샵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1년도 안 된 그 6월 달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리필을 누가 하러 올 것이며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누가 들고 올 거냐 아무도 안 할 거다. 뭐 관심 있는 사람들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조차도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 대신 저희가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런 가치를 알리고 싶고 우리는 이런 걸 꿈꿨기 때문에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장렬하게 망하자 하고 다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코로나라는 게 정말 우리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긴 하지만 그걸로 인한 지금 많은 분들의 인식이 변화가 됐다는 걸 저는 오히려 느끼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게 만약에 빨리 종식이 됐었으면 우리는 또 똑같이 살았겠죠. 괜찮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벌어지고 있고 그 예상 못했던 일들이 1년이 넘게 진행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바뀐과 동시에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되었고, 그럼 사람들이 내가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정말 생활 속에 살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한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쉽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내가 걸어가서 쓸 수 있는 것도 실천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 파급 효과가 되게 커졌던 것 같아요. 주변에 전달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봤는데 생각보다 제품도 괜찮고 생각보다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쓰레기가 안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점점점 많이 옆에 전파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강연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다들 하시는 말씀이 몰라서 못했어요 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배출했다는 의미는 아닌 거거든요. 다들 정말 모르셨던 거죠. 저도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거 잘 몰랐었거든요. 그 몰랐을 때 내가 버렸던 마음을 생각해보면 그래 지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는 마음보다는 나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제대로 몰랐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니 더 이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뭉쳐지면서 많은 분들이 더 찾아오시고 이런 발걸음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에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강의도 생겼고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큰 환경 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야지 시작이 되는 건데 관심이 없으면 시작부터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생겼으니 이런 주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캠페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창한 게 아니라고 누구든지 모여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우유팩이 됐던 그게 아니면 요즘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페트병 모으기가 있는데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이 봉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말 정확하게 모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린다든지 이런 걸 동네 기술을 하다 보면 점점점 이런 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순남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사실 자원순환맨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이 알맹상정의 그 모토와 같은 그런 세상인데요. 이러한 상점들이 또 지속되고 또 많아지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익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수익 구조를 어떻게 잘 창출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네.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시민분들의 이런 동참, 이런 문화도 정말 중요한,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어쨌든 기업이 바뀌지 않으면 또 전체적으로 바뀌기가 힘드니까 기업의 그런 플라스틱 생산이나 이런 것들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사실 저희는 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또 비영리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 수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저희 상점은 운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당연하게 망하자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때 저희의 목표는 뭐였냐면 운영비만 나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수익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각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월세, 운영비만 나오면 우리는 1년 동안 운영하겠다.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우리 3일을 털어서라도 1년을 운영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기는 이런 마진율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런 우리가 받고자 하는 월급에 대한 목표치가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저희가 비영리 활동을 많이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목표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마진율에도 감사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수익을 하시는 영리 가게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사실 마진율이고 말도 안 되는 수익 구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어렵게 운영이 되고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엄청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하시는데 그 소비에 비해서 마진율이 낮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지금 약간 급급하게 조금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저희는 이런 가치를 알리게 됐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또 저희 알맹상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곳에서 또 이런 걸 차리고 싶다고 찾아오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뚜렷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게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 해서 요즘에 좀 그렇게 영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영리를 정말 소비자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는 가격이 너무 높지 않은 선에서 우리의 마진율을 높이면서
많은 좋은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를 찾는 게 가장 지금 현재로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산자들을 국내에서 지금 많이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캠페인 부분, 그러니까 기업이 바뀌어야지 소비자가 하기가 더 편한 부분들도 사실 있긴 한데 소비자가 변해야지 사실 기업이 변하는 경우가 더 저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에 기업들이 소비자의 의견을 사실 생각보다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듣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시민 의식이 높아져야지 규제가 생겼을 때 그 규제는 저는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 기업도 변화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야지 기업도 수익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소비자가 다 책임지라는 의미는 아닌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비자의 시민의식이 높아질수록 기업도 변화가 되고 정부도 변화할 수 있다. 이 모든 세 가지가 같이 순환이 되고 같이 변화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더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화장품 어택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화장품 어택이 10%만 회수한다고 환경부랑 이제 기업이랑 협약을 했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시민분들이 서명을 하고 국민 생각함이라고 이제 그런 고시를 하기 전에 국민 생각을 듣는 사이트가 있어요. 나라 증명하는 건데 거기에 막 댓글을 달고 저희가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화장품 용기를 쫙 모으고 그랬더니 환경부의 입장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민 활동들로 인해서 정부도 그리고 기업도 그리고 기업이 또 귀 기울여 또 듣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기업의 변화보다는 시민이 먼저 변화해야지 기업이 더 빨리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서 해볼게요. 대전에도 알맹산점이 있냐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알맹상점 자체는 서울에도 한 군데 네. 광흥시장밖에 안 되죠. 예, 없죠. 예. 제가 알기로도 대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방금 대답하신 거랑 비슷한데 적자는 아닌가 해서요. 어떤 기사에서 새 대표님들이 월 100만 원씩 받는다고 맞아요. 읽으셨다고. 예. 월 100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네네. 저희가 운영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그 나눠서 하는 시간만큼 저희 시급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당 10,000원.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한 40시간 일을 하나요? 그러면 이제 40만 원 받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월 100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제 거 물어볼게요. 아, 그 네네. 커피 화분 되게 제가 인상적으로 아, 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전에서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어. 저희 환경연합 같은 경우는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회적 네. 기업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혹시 대전에도 그런 업체가 있는지 어. 서울에만 있는 건지 아니요, 이런 걸 여기 조금 기업도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거든요. 경기도에. 그래서 하시면 충분히 아, 가능하세요. 네. 그러면 나중에 소개를 좀 네, 시켜주시는 네.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공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오늘 참여하신 분들 저희가 전체 다 기념품 다 드리면 좋은데요. 기념품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미션 수행하신 분들만 드립니다. 여기 들어있는 거 보면 스테인리스 집게가 있고요. 프레시 버블 유기농 세제 열매 소프넛이 있고 닥터노와 대나무 칫솔, 그다음에 지구샵 고체치약 써보셨나요? 되게 신기한 치약입니다. 고체치약 그리고 소창수건 천연 제작소의 소창수건 요게 5개가 들어있어요. 요거 탐나시죠? 탐나실 것 같은데 탐나는 물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받으시려면 아까 얘기한 4개의 미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4개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그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쓰레기 다이어리, 그 다음에 해체하는 거, 장난감 해체하는 거,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하는 인증샷,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인증샷 찍어주시는 용기 내 여기 알맹상점이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용기 가지고 가셔서 용기에 담아 오시는 그 4개 중에 하나를 하시면 이게 인증을 해서 요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날부터 전시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 내부에 전시를 하기로 해서 일요일까지 보내주셔야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월요일 날 오후부터 오픈할 건데요. 월요일 오전에 준비해서 오후에 오픈 가능하니까
일요일까지만 시간을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나는 제품을 공짜로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4가지 준비 다 하신 분은 저희가 대전환경연합에서 기념품을 만든 게 몇 개 있는데 그거 추가로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거는 제가 약속을 드릴 수는 없고요. 사무실 가서 창고를 좀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를 좀 뒤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4강 동안 그 강의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신청하시고 미션 수행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환경운동연합이나 혁신센터에서 하시는 활동들이나 내용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한 만큼 지구는 더 불편해진다 이런 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해지면 좋겠다라고 하시고요. 불편해지면 쓰레기로부터 우리 지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다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4번째 강의까지 총 4시간이죠. 시간이 너무 좀 짧긴 한데요. 다음에 좋은 기회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좀 아무래도 한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뵙고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볼게요. 그때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대전환경연합이 나중에 알맹상점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번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주셔도 됩니다.